이어서 계속 제 3절 하생방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 시간에 거의 마지막 녹음하면서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약을 먹었더만 아주 몽롱한 상태에서 이 강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코고 많이 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하생방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생방은 자, 독가스 등의 어떤 화학 무기, 세균,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 방사성, 그다음에 방사능 등의 어떤 핵무기를 사용하는 어떤 전쟁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생방전이라는 것은 화학 무기, 독가스, 생화학 무기, 세균, 이 세균, 그다음에 핵무기, 방사선, 방사능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전쟁을 우리가 화생방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생방전을 여기에서는 화학 그래서 화학,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생물학, 여기는 화학, 생물학, 그 다음에 여기는 방사능,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방사능 이런 것들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CBR 이런 거를 무기라고 이제 약칭하기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R은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이제 화생방 요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시설이라든지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인원이나 동물을 발병, 상해, 창난, 그다음에 어떤 치사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화생방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더 어떤 면에서는 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어떤 그 피해자 원폭 피해자들의 어떤 상당한 어떤 피해를 보는 거 입고 있는 것들 우리의 보면 어떤 고엽자 환자들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어떤 피부의 상처 피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많은 폭격도 거치지 않으면서 이럴 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조심을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무기로서 우리가 적에서 이런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를 또 물리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무기를 우리가 또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전쟁에 의해서 이런 공격용 그다음에 방어용 무기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생방전은 자, 비인도적인 무차별 학살을 우리가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까지로 어떤 고사를 할 수 있고 낙엽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변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지역에 화생방전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는 모든 것들이 이 고사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도 안 되고 또 그곳에서 뭐 다 고사를 하니까 몇 년이 지난 그런 화생방이 난다 하더라도 저기 그런 그 식물이 어떤 자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먹으면 또 우리 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그 화생은 아니지만 원전 어떤 그를 인해서 그것을 지금 뭐 바다에다가 이제 버리겠다고 이제 해서 지금 각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각자의 그 나라들이 어떤 이해적시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금 압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본도 그걸 가지고 이 방사능 물질을 계속 자국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폐기하고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연구가 아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가 자, 대량 무차별 이런 무차별殺傷 무기이기 때문에 이 통상의 무기와는 어떤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화생방전으로 인해서 이제 무차별 학살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원자목의 어떤 살상이라든지 파괴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기를 자꾸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북한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냐면 자, 1961년 자, 김일성의 어떤 화하학 선언 이후 등장한 여기에서는 독자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개발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독자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런 화학무기라든지 연구 및 생산 시설을 이러한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부터 이제는 이 화학무기 이를 어떤 면에서는 생산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약 한 2,500에서 5,000톤의 어떤 이 분산을 여기에서는 각종 화학무기를 전국적으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분산해서 이 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은 탄저균이라든지 천연두, 그다음에 어떤 면은 패스트, 그다음에 야토균, 그다음에 출연균 이러한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이런 생물 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여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화생방 보호 장비는 그럼 어떤 것이냐? 자, 화생방 보호 장비는 자,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이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서 이제 여기는 방독면, 그다음에 방독면 보호의,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화생방 집단 보호 시설, 그다음에는 가스 입자 여과기, 그다음에 정화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제1차 세계전에서 이제 어떤 그 독일군이 이 위험한 어떤 위험한 그 물질인 염소가스를 살포하면서 이제 독가스를 사용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화학작용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탄자균 이런 같은 이제 생물학적 작용제와 이제 방사능 작용제 이게 전쟁에 사용되면서 이제 방독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생물학 작용제, 그다음에 이 방사능 작용제에 대한 이 방어도 이제는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그다음에 생존하고 그다음에 화생방 오염화에서 일어났던 전투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어떤 그런 보호 장비인 여기는 방독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의, 개인제도키,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이 이제는 앞으로는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공격에서 이 생존이라든지 오염 지역의 이러한 전투력 손실화 노력을 우리가 이제 갖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왜?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이미 이런 것들을 2,500에서 3,500톤 한 5,000톤 정도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분산된 어떤 저장 시설 여기에 대해 이제 어떤 저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저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개인 장비 보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은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손실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방독면입니다. 자, 방독면은 자, 연막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동성 있는 이런 화학 작용제, 그다음에 생물학 작용제, 방사능 이런 어떤 작용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흡입되거나 그다음에 부착되지 않도록 얼굴을 보호하는 우리가 장비를 여기서는 우리가 방독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독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독면은 자, 전쟁 이외에도 이제 탄광이나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공장에서도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탄광이나 그다음에 공장은 이 유독가스라든지 증기, 그다음에 유독성 어떤 밀입자 이런 것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염된 환경에 대한 방어로서 방독면이 이제 이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소화작용이라든지 폭동 진압용으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2003년에 이제 대구에서 일어난 그 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하철 역사와 이제 차량 안에도 이제 방독면을 이제 비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독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 하는 거죠. 이 방독면은 자, 이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이제는
안면부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안면부와 그다음에 그 안면부에 연결된 정화통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휴대주머니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구성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독면은 실적으로 보면 자 어느 작용제를 막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제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흡수제를 사용하지만 사실 군용 방독면에서는 어떤 작용제가 사용될지 어떤 면에서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광범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특수 처리된 이런 활성탄을 흡수제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독면은 용도에 따라서 이제 일반 장병용, 장병용,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항공기 조종사, 뭐 승무원, 그다음에 이제 전차라든지 장갑차 이런 승무원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개발하여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고 그 방독면의 종류는 K1에서부터 KM24 항공 방독면, K25 전차 방독면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장병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장병용은 이 지휘라든지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일반 장병들은 방독면을 쓰고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이런 어떤 전쟁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 취수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오염 지역에서 이제 취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 항공 방독면 자 연결 호스의 정화통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송화기 어떤 면에서 이 케이블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KM25 전차 방독면도 이제 정화통이 연결되어 있어 뭐 송화기라든지 케이블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방독면 체제로서 갖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독면은 우리가 이제 뭐 늘 뭐 우리가 교육받고 또 현재도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독면 안면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화통. 우리가 이제 휴대주머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호두건, 그 다음에 이제 수통마개, 그죠? 수통마개, 그 다음에 방수주머니, 그 다음에 흐림포 방지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생방 전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방독면 뭐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교육할 때 또 방독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 체험들 하고 근데 실제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은 그 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벗고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또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으면 또 이런 학생방계를 대비해서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화생방 정찰 제독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생방 정찰차라고 보면 자, 화생방 정찰차는 여기는 이제 K200 이런 어떤 그런 계열의 장갑차라든지 K311 계열의 어떤 차량에 이제 이 차량의 화생방 정찰 보호 그다음에 경보 전파 장비가 이제 탑재된 장비로서 주요 탑재 장비는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 화학 자동 분석기,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장치, 그 다음에 오염 표지기 투척 장치, 그 다음에 자동 경보 전송 장치, 기상 측정 장치, 그 다음에 양압 장치, 냉방 장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구성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 그 어떤 그 전차, 이 장갑차에 이렇게들이 부착돼서 탑재돼서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화생방 정찰차는 자, 축정지 전압인 어떤 DC 24V를 사용하고 있고 차량 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탑재 장비 이런 작동을 실시하는 원리를 이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약 한 10개 가지의 어떤 탑재 장비는 동시에 작동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 시동을 걸지 않고도 조수석 무전기 좌측면에 이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 회로 차단기를 이용해서 이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요구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야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조용한 측면에서 우리가 적의 장비라든지 적의 어떤 접근을 파악할 때 이 시동을 켜놓서 놓으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이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어떤 것들이 장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화학자동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화학자동 경보기는 자, 어떤 독성 화학제 작용제 중에서
증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에어라졸 상태였던 그런 신경작용제 이런 것들을 신경작용제를 자동으로 이게 이제 탐지해서 실시간에 어떤 이 정보를 전파하는 그래서 적의 어떤 화학 공격으로부터 전투원의 어떤 그런 생존성을 보장하고 부대의 어떤 전투력을 유지하는 이런 그리고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자동 경보기는 자, 이런 주둔지에서 적의 화학 공격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고정해서 이런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등받침대를 이용해서 이 부대가 기동하면서 유무선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유무선으로 운송이 가능하고 이런 어떤 그 차량 궤도 그다음에 궤도 차량의 탑재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하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 외부에 설치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하 어떤 면에서 저온 영하 7도 이하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라든지 그다음에 진눈깨비 그다음에 눈이 내리거나 먼지 이런 그 모래 뭐 이렇게 날릴 때도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화학 자동 경비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탐지기 그다음에 경보기 무선 송신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기 어떤 신경작용제를 자동으로 탐지하면 결과를 유선 또는 무선 송신기를 통해서 이제 무선으로 경보기에 경보를 전파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경보를 전파해서 그래서 이제 뭐 1형서부터 우리가 이제 4형까지 볼 수 있는데 휴대용 고정 설치형이 있고요. 그죠? 고정 설치형 그다음에 바퀴 차량용이 있고 그다음에 궤도 차량용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디에 설치되느냐,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설치가 이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달라진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설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화학작용제 탐지 장비입니다. 화학작용제 탐지 장비. 화학작용제 이 탐지 장비는 중대급에서 운영 중인 이 KM562의 어떤 그런 화학작용제 탐지 키트의 어떤 그런 문제점인 이러한 어떤 적시적 탐지 능력이 결여되어 있던 가지 그다음에 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절기의 어떤 사용 제한 등 그다음에 어떤 시한성을 해소할 수 있고 어떤 극미량의 어떤 신경이라든지 수포, 혈액, 질식작용제를 실시간대에 어떤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신경 이런 것들을 탐지 능력을 구비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화학작용제 탐지 능력이라 해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건물, 지면 이런 오염 방지와 그다음에 집단 보호 시설의 어떤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제독 후에 잔류작용제의 어떤 존재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작용제 탐지 장비는 매우 민감하고 실시간 즉 20초 이내에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화가 빠르고 그다음에 어떤 모드 전환 어떤 스위치로 조작됨으로 해서 조작이나 운영이 여기는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작용제 어떤 구성품을 보면 탐지 장비, 휴대주머니, 그 다음에 휴대끈, 그 다음에 어떤 뭐 실험 시료기, 그 다음에 먼지 필터팩, 리튬 전지, 충전 전지, 정화팩, 스위퍼, 보도 휴재 주머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이 실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재원이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K9 제독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과 2분의 1 차량에 이 제독기를 어떻게 해서 장착해서 그 다음에 이 이제 오염된 어떤 아군 및 이 장비를 정밀 제독하는 우리가 장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야전에서 화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물학, 방사능 뭐 이런 어떤 오염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독을 실시하는 어떤 다목적 제독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1979년에 이제 국내에서 생산 보급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래서 그 물 가열기가 탑재되어 야전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간이 이런 어떤 샤워뿐만 아니라 일반 소방 지원도 가능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가 물탱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가뭄이나 뭐 이런 것들 들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용도 또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제독차는 그렇게 사용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세차 같은 경우에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제독 장치는 자 물과 어떤 그런 제독제 이런 것들이 혼합이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계 어떤 인체 사후시 온수 공급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독차는 화학 부대에 어떤 보급돼서 대량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인원, 그다음에 장비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제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독 장비로는 물탱크, 물 가열기, 부수 장비 이런 것들로 구성돼서 뭐 샤워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물 보조비, 어떤 소방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K 이제 10 제독차를 보겠습니다. 자, K10 제독체는 자, 화생방 작용제에 이 화생방 작용제에 오염된 어떤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물자, 뭐 지역, 그다음에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제독을 위해서 화학 부대의 어떤 제독 부대에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제독 부대에 편제돼서 화생방 작용제가 오염으로 인해서 이 아군이라든지 장비를 제독하기 위해서 이제 편제 어디에 화학 부대에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독 부대는 여기에서는 그 화생방 작용제에 오염된 어떤 인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장비를 정밀 제독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 제독이라든지 기타 어떤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액체 작용제 오염된 어떤 지역 제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화생방, 그다음에 테러 작전 이런 어떤 전쟁 이외에 군사 활동을 지원하고 급수, 그다음에 야전 인체 사후 등 어떤 기타 업무 여기를 지원 업무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그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10 제독차는 자, 5톤 차량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 차량의 제독 작전에 필요한 이런 어떤 제독 장비라든지 지원 장비 탑재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어서 자, 부수 장비로는 별도의 어떤 차량에 탑재되어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생방 작용제에 오염된 어떤 인원이라든지 뭐 물자 장비 지역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또는 어떤 두 개의 제독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처리라든지 주처리, 후처리 장비가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탑재된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는 이제 재원이나 형상들은 여기서 한번 보시고요. 탱크 용량은 2,500리터, 물 가열량 같은 경우는 어떤 상당히 좀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조작용은 5명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재량은 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독 장비 제독 운영도는 이제 급수원이 급수차를 통해서 여기 이제 급수 물탱크를 이제 여기서 급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1단계에서는 전후 처리소에서 냉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오염 장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동력 주처리 장비에서 제독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오염 장비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제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는 이제 오염 처리 온수하고 이그 수증기를 통해서 이제 오염 장비를 해독하는 이런 이제 전후 처리가 돼서 이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장비 제독의 어떤 일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막 장비입니다. 자, 연막 장비는 자, 육상의 어떤 개할지에서 아군 부대라든지 장비 이동, 그다음에 도하 작전 시 어떤 적의 어떤 시각적 어떤 그런 간축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적외선 센서가 부착된 적의 이 유도 무기 이런 것들이 아군의 어떤 전투 장비에 타격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연막을 생성하고 살포하는 이런 장비를 연막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의 활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측해서 적의 의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전의 대책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군의 움직임은 적이 탐지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막 차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막 차량을 통해서 차량을 통해서 이제 어리건 것들에서 우리가 우리 쪽 아군의 움직이도 탐지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의 무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 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막을 어떤 생성하고 살포하는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여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여기라 했고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파 어떤 전자기파 영역과 개인별로 이게 차이 있지만 보통 해서 400에서 700mm까지가 감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로서 가시광선이나 어떤 자외선에 강한 열작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화성방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적에서 이제 자폐 발연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외선 자폐 연기는 적으로부터 아군의 어떤 이런 활동을 어떤 그런 이 활동 상황을 탐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방해하기 위한 어떤 발연 장치를 차량에 탑재해서 운영하는 걸 그래서 이 전투 차량에 탑재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차량에서는 발연 장치 운영에 필요한 어떤 각종 보관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장비 설치된 무전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필요 시에는 이제 교량 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량 가설 단정이라든지 그다음 차량 접근 제한 지역의 분리 운영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야지에서 이제 차량에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 그 차폐 발연기 어떤 능력 및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가시광선을 차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을 어떤 면에서는 차폐하고 그 다음에 연막제 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역풍에서 이제는 발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경사에서는 정상 작동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제 8장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방어 무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 방공 무기와 이제 하생방 무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는 이제 활용 무기를 통해서 공격하고 할 것이냐는 거 봤지만 그러면 이제 방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무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방 정책하고 무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신형 나오고 그것이 어떤 그런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기까지는 무수한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신형 무기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지나간 것도 혹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무기들이 우리가 개발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는 여기까지 이런 방어 장비로서 화생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도 하여튼간에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강의 하나 하시고 강의 이제 한 주 하고 다음 시간에 기존에 드렸던 이런 어떤 그 기말고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강의는 우리 금요일 날 진행되는 이런 강의는 6월 14일까지 이제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하여튼간에 강의는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